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양극재 제조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LNF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실제 LNF라는 기업이 2022년도 예상 ROE가 6.59%가 나오고 발행 주식 수와 기업 가치 등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16,759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23만 7,100원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많이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지는 뒤에 있는 재무제표 분석편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3년 뒤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리튬이온 2차전지 양극 소재용 양극 활물질 제조 및 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는 보시다시피 양극과 음극, 그 다음에 전해과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양극 안에 들어가는 활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 종속회사는 두 개가 있고 실제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세로닉스 외 특수관계 14인이 23.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사주가 7.62%, 기타가 68.4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LNF는 0.48%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움보다는 낮고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LNF의 절대적인 거래량 비중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수환 씨로 2021년도에 선임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는 세로닉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사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LNF 및 종속 회사는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원재료의 매입 비율이 거의 100%가 가까이 돼서 실제 LNF는 다른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2차전지의 양극활 물질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기여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양극활 물질이 전체 매출의 100%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실제 자동차의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의 40% 정도의 원가는 양극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가의 16% 정도는 양극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양극재 생산이 실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산 능력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은 2차 전지는 역대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바이든이 인플레이션법을 발효시킴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은 더욱더 많은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주요 계약을 살펴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 2년 또는 2년 7개월간 아주 높은 금액의 계약 금액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6년 동안 자본부터 자산까지의 증감률을 먼저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7.6%씩 성장할 때 자본은 50%씩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자본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62%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123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2021년도에는 174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와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부채의 비중이 자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실제 이자 보상 배율이 3을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이 회사가 빚을 졌을 때 그것을 갚는 비용이 영업 이익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54.7%씩 성장할 때 매출원가는 54.8%씩 성장을 했고 두 항목을 뺀 매출 총이익은 54%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는 45.4%씩 성장을 했고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57.9%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 추세가 있지만 어쨌든 시작했던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만을 봤을 때는 62.7%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 실제 2019년도에는 이 회사가 8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발생시켜서 이 회사의 ROIC를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도에도 마이너스 150억 원으로 ROIC를 계산할 수 없었으며 21년도에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2019년도에 마이너스 2,200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60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000억 원으로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계속해서 개선된 상황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은 A사 분면과 B사 분면을 향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현재 LNF라는 기업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모두 시사 분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실제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에 206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22년도에 2,354억 원으로 약 11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12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킬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381억 원으로 더 큰 마이너스를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모두 반전을 해서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2,300원까지 올라가고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가 너무나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3,174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2,423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야지 주가가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또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63%씩 성장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반전이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었으며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96%로 마이너스 쪽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펙스의 성장률은 84%이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동안 6%씩 성장을 했을 때 LNF는 74%씩 주가가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액이 93원에서 2021년도에는 0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주당 배당액, 현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모두 마이너스 100%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 3년이 최근 3.18%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배당주로서는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실제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절대평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는 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LNF는
적정 주가가 16,759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23만 7천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2만 5천 원대의 적정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1만 8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극재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LNF와 에코프로비엠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과 바로 이전 영상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오히려 반대로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가치주로 봐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은 그렇게 아직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LNF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아주 고퍼를 받고 있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는 별 한계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배당 성장성도 최근 2021년도에 영원으로 다 삭감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도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는 두 개의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두 개 반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LNF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